자,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등산화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팔려서 팔 물건이 없어서 광고까지 못할 지경이라는데 왜 그런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요, 요즘 차박, 차에서 캠핑하기, 차에서 숙박하기가 유행이잖아요. 특히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힘도 좋은 SUT, 그러니까 예전에 픽업 트럭 시장이 인기라는데 수입차들 사이에서 고군분투 중인 쌍용차의 SU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국내 자동차 분야 최고 전문가이시죠.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볼 차가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는 네. 모델이죠. 맞습니다. 지난 4월에 페이스 리프트를 거쳐서 나온 국내 유일의 정통 픽업 트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네. 이 스포츠라는 이름이 이제 그 픽업 트럭, 그러니까 화물용 차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쌍용차에서는 뭐 무쏘도 있었고 네. 뭐 또 코란도도 있었고 네. 또 액티언도 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쭉 그런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통성 같은 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어떤 픽업 트럭 시장으로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20년이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작년에 판매된 차 중에서 픽업 트럭 중에서 87%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의 절대 강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화물 배송용 차로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닐 거고 네. 아무래도 요즘 이어지고 있는 차박, 그 캠핑 문화와도 아무래도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 캠핑 문화 지금 요새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인기를 끌게 이제 오토 캠핑 문화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공간이나 적재량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확장성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픽업 트럭만큼 이런 시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무게를 보게 되면은 한 2.1톤 500kg 정도를 넣을 수가 있고요. 요새 픽업 트럭 하게 되면은 루프 박스라 그래서 위에다가 텐트도 칠 수 네. 있고 또 모양 자체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 요즘 인기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캠핑장도 가보고 했는데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대형 픽업 트럭답게 차가 높고 시야가 넓습니다. 시야성은 좋게끔 만들어놨죠. 엔진은 요즘 국내 레저용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2200cc 디젤 엔진입니다. 2톤이 나가는 차인데 기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좀 있어요. 네. 예전만 하더라도 쌍용차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차 대비해서 아주 뛰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SUV이면서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오프로드를 중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편의성 측면에서는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 좀 아쉬운 면들도 있어요. 스텝식이에요. 한 칸씩 이렇게 옮기는 네, 이렇게 사륜 구동, 도심지 같은 데는 이륜 구동. 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이블식이거든요. 이거. 비용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 주행을 마치고는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텐트 설치도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텐트 설치까지 다 마쳤는데 처음 해보셨죠, 교수님? 저는 어릴 때 해봐가지고 따라는 갔었는데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자, 텐트 설치가 끝나자 구경 오는 캠프족들도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캠핑이 짐 나르고 네. 보관하고 이런 게 제일 애로점이 심한데 그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요? 침대 신어도 돼요? 이 정도면은 이제 2명은 넉넉히 자겠고 3명까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면서 스캔을 해요. 오, 남들은 어떻게 사이트 구성을 하나 아하. 아니면 또 어떤 제품을 쓰나 예. 보고 다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은 어떤 국가든지 차박 문화, 오토 캠핑 문화가 활성화돼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나만의 안전한 공간, 안전한 숙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더더욱 열풍이 불었다고 볼.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장 자체가 연간 20만 대가 넘어간다 그러죠. 초기에서부터 업체들하고 무슨 용품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 협력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직접 AS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픽업 트럭의 유행, 뭐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벤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픽업 트럭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다음 모델이 바로 이 픽업 트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소형 픽업 트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수입되는 이런 픽업 트럭들도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픽업 트럭이 이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드의 F15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 병행 수입이 되고 있고요. 또 라이벌 모델 기업인 세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이미 판매 중인데 작년에 상반기 수입차 톱5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통 오프로드 차죠. 예를 들어서 이 지프의 글라디에이터도 지금 수입 판매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그 쌍용차가 외롭게 이 시장을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성능이나 크기는 이제 많이 비슷해진 것 같은데 가격대도 이제 수입차랑 별로 차이가 없어지면서 쌍용차가 그렇게 그 선방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된 것 같은데 네. 요즘 회사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쌍용차 자체가 12년 만에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금도 많고 빚도 워낙 이제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를 절체절명의 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법정 관리에 실패한다 그러면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직원 5만 명이죠. 또 부품사 등 관계 직원이 임직원이 2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네.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노사가 뼈를 깎는 지금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또 자동차 반도체 이슈 때문에 한 2주 정도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해서 네. 저희가 지금은 어떤지 한번 공장도 직접 가봤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재기의 몸부림이 한창인 쌍용차 평택 공장입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는 국내 유일의 프레임 바디 하부 뼈대 위에 상부 몸체를 따로 조립하는 정통 오프로드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곳인데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임 라인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보다는 험로 주행에 좀 더 강화된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렉스턴 스포츠 인기로 일부 라인은 정상적으로 바삐 돌아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를 조금씩 나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풀로 지금 20작 캐파를 해가지고 하루 1시간에 20대씩 생산을 하고 있고 3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자동차 반도체 같은 부품 수급 문제도 역시 관건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차질이 없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는 아마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차일 텐데요. E100 네, 맞습니까? 쌍용차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순수 전기 자동차입니다. 안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시운전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SUV 최초의 국내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 자체는 티볼리예요. 모양을 그대로 땄으면서 크기 자체는 코란도 크기로 약간 키웠다. 일단 실내는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차랑 아주 비슷한데 숨겨진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외부 디자인도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차에는 없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직접 발표를 할 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완성도가 끝난 건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힘을 내서 이게 빨리 출고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안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쌍용차 공장도 직접 방문해 보고 네. 또 현장 상황도 들어봤는데 사실 그 지난번 파업 이후에 이제 해직자들 노동자들도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겨우 다 이제 복직이 됐는데 그러자마자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죠. 네. 그 주인도 여러 번 바뀌는데 쌍용차 이런 고전 어떤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 전신이 아마 신진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네. 이후에 대우 자동차 마크를 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도의 마인드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지금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게 이제 이러한 인수업체가 수준이 낮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기술이 틀린 기업들이 인수를 하다 보니까 뭐 기술을 빼갔다든지 이런 논란도 휩싸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사례 2번이 그랬었고요. 근데 쌍용차를 보게 되면 독보적인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국내 유일의 SUV 명가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프레임 뼈대에다가 차체를 얻는 방식. 이런 방식은 이 전통적인 오프로드 자동차의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이 세계에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여기다가 인프라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국내 유일한 SUV의 명가가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좀 되면 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차박 열풍과 함께 다시 인기몰이 중인 렉스턴 스포츠칸 쌍용차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